첫 질문부터 보면요. 경제학 질문인데 오랜만에 경제학 하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훈련을 차근히 했다면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해보자고요. 자,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과학기술과 또 다른 게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과정, 관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경제학 지문에서는 말 그대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기에 적용해 줘야 됩니다. 약간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1문단에서 캐치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어떤 경제학 용어를 소개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캐치하면 돼요. 다섯 줄밖에 안 되네요. 1문단 읽어서 우리가 뭐 읽어야 되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다 읽었을까요? 시장 집중률을 소개하겠다는 건 너무 대놓고 써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작은 따옴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독서에서 이 글의 핵심어라는 뜻입니다. 핵심 주제라는 뜻입니다. 약간 작은 따옴표로 지금 시장 집중률도 줬고요. 누가 봐도 이거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집중률이 어디다 써먹는지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맨 처음에 시장 구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대요. 독점, 과점, 경쟁. 어휘를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독점, 과점 뭔 차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독점은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소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독점이라고 하고 과점할 때 이 과가 뭘까요? 좀 뭔가 오버하다라는 뜻 괜찮을까요? 너무 과하다 예 할 때 그 과예요. 넘치답니다. 그래서 소수가 좀 넘치게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경쟁 시장은 서로 경쟁 배틀 중이래요. 시장의 구분이 3개인데 아직 시장의 구분 3개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어휘를 통해 추론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3개를 구분할 때 시장 집중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집중률을 읽으러 갈 건데 시장 집중률이 이 3가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해 주는지 캐치하러 가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집중률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잠깐 돌아갑니다. 이 문단 5줄인데요. 갑자기 딴소리 할 겁니다.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아, 네네. 네네. 좀 주셨군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텐데 일단 1문단부터 좀 같이 해봅시다. 이 4쪽 한번 보고 계시면 돼요. 2문단까지 다 읽었나요? 얼른 읽어. 4쪽에 얼른 1, 2문단 읽어봐봐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갖고 얼른 진행해야 돼요. 짜잔! 시장 집중률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이해해야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 집중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필요해? 아직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집중률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다 체크했어야 되냐면 이 문단 2번째 줄 보세요. 이 문단 2번째 줄 시장 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여기다 네모쳐 보세요. 특정 기업
님들아, 특정 기업이라면 몇 개의 기업을 말하는 걸까? 특정이란 뜻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특별히 정해진이란 뜻이거든요. 특별히 정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기업 하나에 대한 점유율을 따진대요. 우리가 아까 시장 종류 구분해야 되고요. 시장 집중률 이용할 건데 아직 이건 뭔지 모르겠고 시장 점유율 설명을 해줘요. 참 1, 2문단 읽으시면 됩니다. 1, 2문단 빨리 읽어보세요. 읽고 따라와봐. 1.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구한답니다. 모든 기업 생산량분에 갑자기 특정 기업 Y 기업으로 그냥 임의로 설정해 준 거야. Y 기업 생산량. 자,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전체 중에 Y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식인 거 우리가 충분히 눈치챌 수 있잖아요. 특정 기업이 얼만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따지는 시장 점유율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여기에 매몰돼서 내가 지금 읽어야 될 걸 까먹어요.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될 거는 시장 집중률이란 말이죠. 아직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자, 3문단을 준비하면서 읽으면 보입니다. 진짜 보여야 돼요. 자, 시장 집중률 뭔지 3문단에서 찾아봅시다. 읽어보세요. 책 받으셔야 되죠. 책 받으셔야 되죠. 네. 우리 4쪽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빨리 읽어줘. 3문단까지 읽어야 돼요. 조금만 서둘러서 읽어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까 이게 뭔지 자 물어볼게요. 시장 집중률은요 몇 개의 기업? 체크 한번 해볼까요? 3문단의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3문단의 두 번째 줄 시장 내 여기다가 네모를 쳐주세요. 일정 수의 상위 기업 여기다 네모 치시면 됩니다. 아까 시장 점유율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얘는 특정한 하나의 기업의 점유율을 따졌다면 이 시장 집중률은요 일정 수의 기업을 따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따졌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여러 개를 알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줘요. 합치라고요. 자, 볼게요. 3문단 두 번째 지금 네모 치셨죠?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 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칙하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즉이란 말은 언제 쓸까요?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할 때 쓰는 게 즉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가요? 자, 원래대로라면 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이거 군더더기 정보 아니에요. 괜히 있는 정보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이 시험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나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근데 모의고사는 공부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평가 테스트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한 번 더 설명한다 즉이라는 말 써서 그렇다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앞에 있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말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정보를 더 주겠다. 그러면 이 즉 뒤에 나오는 말은 문제 풀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즉이란 재준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일정 수의 기업,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만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즉 뒤에 있는 말로 계산합니다. 자, 즉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수의 상위 기업에 여기 있죠?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아, 됐네요.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의 기업들 시장 점유율을 각각 합치면 그게 시장 집중률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시장 집중률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이 시장 점유율, 상위 일정 수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뭐 나와요? 일정 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쉬워요. 뭐 미국 나오죠. 미국은 뭐 4개 상위 기업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3개의 기업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상위 3개가 뭔지 아시죠? 1등, 2등, 3등을 뜻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3개 1, 2, 3등을 합쳐서 걔들 시장 점유율 합이 80% 이상이면 독점. 독점 설명 여기서 해줍니다. 소수의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60에서 80% 이상이면 사이면 과점, 그리고 60% 미만이면 경쟁 시장으로 보겠대요. 자,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이제 답이 나오죠. 시장 집중률은 이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였어요? 시장 집중률 상위 기업 3개 합쳐서 어디 퍼센트를 차지하냐에 따라 시장 구조를 판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였네요. 끝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야, 빨리 좀 와. 할 거 다 끝났어. 오늘 뭐 일이 있었나 봐요. 그냥 넣는 거 아니야. 자, 다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시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중에 독점 시장이 뭐가 있을까? 님 핸드폰 있으세요? 없고 있으세요? 통신사 어디예요? KT. 자네 통신사 어디야? KT. 자네는? 뭐야? 왜 다 KT야? 난 SK거든요. 혹시 다른 반 물어봐도 야 통신사 어디야? 핸드폰. LG U 플러스 계시고요. 자네 어디야? SKT래요. 자, SKT와 KT의 LG 말고 있을까요? 거의 없죠. 통신사 어때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독점 시장인 거예요.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92%가 그렇대요. 이렇게. 그러면 독점 시장 판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면 제재를 해요. 제한을 걸어요. 니들이 너무 많이 해먹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얘들에게 뭐 제한을 건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금을 줍니다. 아니 왜 독점 시장을 왜 깨려고 할까 우리나라는? 이 질문과 좀 별도예요. 야 교재 안 받았지? 야 독점 시장을 왜 깨려고 할까 우리나라는?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은데요. 잘 생각해봐. 독점 시장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해 불리해?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면 소수의 기업이 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저것 중에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고 품질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독점 시장의 폐해예요. 자, 하지만 경쟁 시장이 된다면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품질이 떨어져.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나요? 경쟁 시장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은 없애려고 각 나라가 많이 노력 중이에요. 더올림 학원이 참여한 이 동네 학원은 독점 시장이냐 경쟁 시장이냐? 예, 어마어마한 경쟁 시장입니다. 님들아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할 거 없어갖고 네이버 지도에다가 이 동네는 말고요. 저기 아릉동 쪽으로 가면 해피라움이라는 건물 좀 밥집도 있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내가 학원도 아니야. 국어 학원이라고 쳐봤거든. 8개 뜹니다. 저 건물 2개. 어마어마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골라서 쓸 수 있다. 만약에 근데 만약에 국어학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밖에 없다 쳐봐요. 김봉수 국어학원밖에 없어. 만약에 예를 들면 김봉수 더올림 국어학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수업 들어와서 이거 다 풀어. 그래 고생해서 가 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이걸 개같지만 이용해야 돼.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을 깨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에 찍으면 좀 그런데 내가 좀 충격이 아니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만 내 아내는 다른 곳에 학원을 차려서 지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끔 수업을 가서 해요, 몇 개를. 근데 저번 주 일요일 날 얘기였어. 상담을 이제 누가 왔대. 고1 학생인데 수업 듣고 싶어서 상담하러 오겠대. 그래서 마침 또 내 아내 학원에 좀 바빠서 내가 그때 조금 시간이 비어서 그러면 나보고 이제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선 부원장이래요. 그래서 예 해서 갔지. 했더니 이제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디 고등학교예요? 딱 물어보니까 들어봤어요? 생볼 고등학교래요. 여러분들 들은 게 맞아요. 샘볼 여고였나? 이름이 이렇대요. 샘볼 여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하니까 그렇게 가깝진 않대. 찾아보니까 논산에 있어요. 논산에. 그래서 이 친구 우리 샘볼고 데뷔는 못해줘. 뭐 여기까지 와 라고 이제 했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뭘 어쩔 수가 없어. 그 주변에 있는 학원 가. 샘볼려고 옆에 학원 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없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거기 고등학교 한 4개쯤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거기 가서 거기 학원 있을 거야 했는데 진짜로 없대. 그래서 해서 내가 검색해봤거든요. 없어. 국어학원이 없어. 그래서 뭐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하길래 야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눈이 번뜩였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아내 학원이 분점을 낸다면 어디다 내면 되겠습니까? 논산에 내야죠. 샘플 요거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다시피 이 시장 구조는 꽤 중요한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유리하다고 했어? 경쟁 시장이 유리하다고 했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가 유리해? 독점 시장이 개꿀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점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들은 노력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 남은 문단 2문단 남았거든요. 생산량뿐만 아니라 다른 걸 기준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유용하게 시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뻔한 얘기니까 가볍게 읽으시고요. 자, 총 4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같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같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맞출 때가 왔어요. 이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자, 4문제 시간 6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풀고 얘기해보죠. 할만하신가?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문제를 볼까요? 윗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님들아, 중심 화제니까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셨겠지만,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지만,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1문단에 작은 따옴표까지 있을 정도면 이게 바로 중심 화제라고 알려준 겁니다. 네, 시장 집중률이 누가 봐도 중심 화제예요. 시장 집중률이요. 그럼 시장 집중률이 들어있는 말을 찾으러 가면 돼요. 2개가 있어요. 1번, 3번, 4번은 거르겠습니다. 시장 집중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2번, 5번 중에 하나예요. 시장 집중률 들어있으니까. 근데 5번은 아닙니다. 이 지문은 시장 집중률을 높이자, 즉 다른 말로 하면 독점 시장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난하게 시장 집중률과 개념 의의를 말하고 있는 답 2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익숙하잖아요. 개념이 무슨 뜻인지. 개념은 대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의미하고요. 의의는 뭘까요? 의의 발음도 웃기죠. 이 의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가치랑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 좀 더 쉬운 말로 해드릴까요? 우리말로 해드리면 쓸모라고 합니다. 쓸모. 이 쓸모 가치를 의의라고 해요. 약간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다루는 걸 의의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장 집중률에 쓸모가 있었나요? 시장 집중률은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 써먹는 데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었던 겁니다. 답이 2번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미용실 왔어. 머리 하면서 식사하고 계셔. 무슨 요 플레입니까? 아니 머리는 해도 되는데 요 플레는 나도 먹고 싶어서 침이 나와갖고 뒷담 먹어야지 쉬는 시간에 요 플레. 요 플레입니까? 아이스크림? 그 백다방 그 2,000원짜리?
그게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강추드립니다. 2,000원인데 미쳤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맛있어요. 토핑 뭐 넣었어? 역시 펄이 진리예요. 꼭 드세요. 너는 뭐 먹는 거야? 아니 그거 사느라 늦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2번 문제 봅시다. 아까 저랑 안 읽은 파트가 있었는데요. 이거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다 보시다시피 표, 그래프, 그림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 안에 있는 숫자나 선 이런 것부터 보면 하수 무조건 텍스트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텍스트부터 봐야 되고 표 위에 보세요. 표 위에 제목처럼 써있죠. 표 제목이 뭐라 써있는지 볼게요.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니까 상위 기업 3개를 합쳐야 된다는 단서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계속 읽을게요. 신발 시장 가상 시장 점유율이요. 시장 점유율이네요. 그러면 이 텍스트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능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면 되겠군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목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이거 봤으면 뭐 하면 돼요? 잘 나가는 3개 합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편해요. 내려올게요. 생산량, 매출량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 S주가, Y주가 보면 되겠죠. 생산량 파트를 보면요. 자, 저렇게 시장 점유율 되어 있는데 얘 3개, 잘 나가는 3개 합치면 됩니다. 보니까 40, 25, 20 순으로 1, 2, 3이네요. 합쳐보니 85%입니다. 무슨 시장이죠? 독점 시장. 우리 문제를 아직 풀지도 않았지만 가에서 어떤 자리를 이 첫 번째 표 칸에서 뭘 어떤 자리를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지 충분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처리한 다음에 선지를 볼게요.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두 번째 매출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위 3개 더 해볼게요. 30, 25, 20이네요. 그러면 75%입니다. 과점 시장이네요. 됐죠? 그래서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독점 시장인데 판매량을 기준하면 과점 시장인 우리나라 신발 시장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선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측정 기준 표 왼쪽 메뉴에 있었습니다. 측정 기준 생산량 매출액이었어. 이걸 바꾸더라도 시장의 집중력은 변하지 않는다. 너무 우습죠? 바뀌어버렸잖아요. 독점 과정이 바뀌잖아요. 1번 답이 아니었어요. 선지 2번 생산량 기준할 때 이 시장은 과점 시장이다. 아니죠. 독점이죠. 미리 정보를 뽑고 왔기 때문에 선지가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선지 3번 볼게요. 생산량 기준을 볼 때 나기업과 이게 오답률 1이거든. 나기업과 마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높아지겠군. 나와 마기업이 합병하면 시장 집중률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나마가 여러분들 합병이 뭔지는 아시죠? 기업이 서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점유율을 합칠 수 있을 거예요. 나 마를 합치면 몇 프로죠? 생산량 기준? 15%인 거 보이세요? 잠깐만 15%면 3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시장 점유율 계산하는 거에 딱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합치든 말든 시장 집중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85%에서. 괜찮을까요? 3번 답이 아니었네요. 답 4번이요. 매출액 기준 시장 집중률 10% 상승 그러면 과점 시장에서 독점으로 변한다. 네, 75%로 과점이기 때문에 10% 더하면 85%가 돼서 독점 시장으로 발현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기억은 시장 점유율, 니은은 시장 집중률. 자,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 집중률을 알아야 시장 점유율을 아는 건가? 아니죠. 반대죠. 시장 점유율을 알고 있어야 시장 집중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쉽게 2번 나오는 거죠. 기억은 니은을 위해 필요하다. 아유 뭐야 이거 그냥 맞는 말이잖아. 자, 4번 답은 4번이래요. 기준은 님들아 기준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잖아. 가변이 뭐야 가변?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변한다는 뜻인데 잘못 설명했죠. 답 4번 기준에 가변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어색해집니다. 이런 거였어요. 자, 좀 빨리 풀어봤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기 뒤에 있는 소설 지문 하나 하고요. 추가 훈련 지문을 좀 더 해야 돼서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소설 훈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시문학 훈련 위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소설 훈련 저랑 거의 안 했거든요. 오늘은 소설 훈련 뭐 거의 처음 하는 셈이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 익혀야 될 소설 패턴을 보도록 하자고요. 지문 읽기 전에 잠시만 칠판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어. 짜잔. 서사래 서사.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었던 시는 서정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내가 매번 말하긴 했는데 서정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승주 씨? 이윤채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지우 씨 혹시 서정? 뭔디? 마음을 울려요? 갑자기 마음을 울리는 게 서정이? 마음까진 좋아요. 정이 마음 정자입니다. 초코파이 정, 그 정이 마음 정자야. 그럼 이제 서만 풀면 되겠다. 서가 뭘까? 서가 울리다요? 서! 울면 돼? 엉엉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서. 이 서로 하는 예술을 서예라고 하는데. 맞아요. 글이에요. 글. 서정은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글로 써놓은 게 바로 서정이었던 거예요. 뭐겠어? 우리가 계속 봤던 시예요. 시. 서사는 사를 글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 뭔지 알면 되겠네요. 이 사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됐을까요? 이 서사는 이야기를 글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글로 쓰면 우리가 그걸 문학갈래 뭐라고 해요? 오늘 공부하게 될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사, 이야기, 소설. 그리고 중학교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소설 3요소 혹은 이야기 3요소 이거 분명히 배웠어요. 조금 있어 보일 때는 서사 3요소라고 다는데 다 같은 말이었던 거야 사실. 뭐가 있었죠? 세 개 있는데 완벽합니다. 역시 좋은 중학교 나왔어. 어디지? 자,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오늘은 이 세 개를 아까 제가 능동적이라는 말 썼는데 오늘 소설도 한번 능동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근데 능동적으로 읽으려면 이 사람이 이 글에서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님들아, 인물은 뭐 나올까요? 라고 하면 이거 물어봐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물어봅니다. 얘가 무슨 마음일까? 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결국엔 이 심리 찾는 문제가 되고요. 심리가 직접 제시된지 간접 제시된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건 나중에 할 좀 기술적인 거고 일단은 심리를 찾는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익숙할 겁니다. 갈등을 물어봅니다. 무슨 다툼과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물어보는 게 바로 사건 파트에서 물어봐요. 배경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다만 배경이 독자적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너무 쉽고요. 보통 이 어떤 시간에서 인물과 사건의 갈등, 인물과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공간에서 인물 사건이 있는지 자, 하나 더 공간이 바뀌었을 때 혹은 시간이 바뀌었을 때 인물의 심리와 갈등이 유지되는가 변하는가 그걸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앞에 있는 두 개랑 함께 연결돼서 우리한테 물어보게 돼요. 자, 이 글은 굉장히 독특한 게 배경 중에 공간이 다이나믹하게 좀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 변화했을 때 인물이 어떻게 심리되는지 그리고 과거 시간에 있었던 사건 갈등들이 어떻게 변하고 유지되는지 그걸 읽어야 됩니다. 자, 쉬운 소설 아니고 처음 보는 소설일 겁니다. 여러분들 더 기분 나쁜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고전소설입니다. 아니 고전 소설이면 이걸 제가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텐데 한자 소설이라서 다행입니다. 휴. 한자 소설은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쉬워요. 자, 오늘 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만 3학년 2017년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라서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세 문제를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읽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시간 제가 넉넉히 7분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뒤에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인물의 심리만 제시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인물의 심리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인물의 그냥 행동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사실 확인 문제가 돼서 첫 번째 문제에 배치되게 돼요. 쉽다는 뜻입니다. 자, 답 5번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을. 네, 우리 후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대사가 무슨 대사였는지 원망의 대사는 맞았어요. 다만 그게 영철을 향한, 김영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원망이라는 걸 캐치했다면 답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인물 대사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라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맞추는데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물 정보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6번은요. 인물 대사 안에서 담겨있는 의도와 효과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대사 문제입니다. 대사 문제. A는 아라나, 이름이 뭐였지? 아라나였나? 그 청나라 장수 아라나인데 김영철을 옛날에 좀 구해준 적이, 살려줬던 기억이 있나 봐요. 근데 김영철은 지금 대화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눈치챘어요? 도망쳤어요. 지금 김영철이. 혹시 이 작품에 써 있나요? 따로 서사가 서술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과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사건과 갈등은 꼭 서술자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인물 대사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보니까 이 아라나가 이 포로로 잡힌 조선군 김영철을 살려주고 그리고 믿어서 뭐 말도 기르게 해주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용서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다만 김영철이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망갔죠. 우리가 도망간 거는 봤어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근데 어떻게 도망간지 대사에 나와 있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말을 훔쳐서 간 거 괜찮아요? 말 몇 필 훔쳤대요? 3필인 거 기억나세요? 자, 근데 혼자 간 거야? 그 다음 영철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료 몇 명이었게? 9명 있었어요. 비대사 있었습니다. 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족 놈들이 한 짓입니다. 예.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9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왜 도망갔다는 거야? 아니, 한족 그 9명이 나를 협박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끌고 간 거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해서 변호한 거죠. 사태가 조금 파악이 되시나요? 참고로 이런 역사 관련된 고전소를 이해하시려면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으면 용어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갑자기 한족이 뭐예요 하실 수 있을 텐데 요것만 보고 갑시다. 명나라가 원래 중국의 지배자였고요. 조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선 초창기 고려 후기부터 명나라가 계속 지배를 해요. 중국의 이제 패자로서. 참고로 이 명나라는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 살짝 스쳐간 그 친구이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개깡패 나라입니다. 얘들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합니다. 겁내 세서요. 최전성기였어요. 조선 때. 그러니까 조선은 좀 운이 좋지 않았어요. 조선도 나름 전성기를 거치는데 그때 명나라 최전성기여서 뭐 어떻게 중국이랑 싸울 생각은 엄두가 안 났어요. 엄청났대요. 그때 위세가. 아프리카 유럽까지 들어갈 정도면 정말 세력이 커진 거죠. 이쪽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명나라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네, 후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청나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중국의 패자가 돼요. 자, 이 청나라는 무슨 족일까요? 민족이. 아네. 얘들 여진족이에요. 윤관이 동북구성 털었던 개들이야. 주기적으로 패던 얘들이거든요. 원래 여기 있었어요, 얘들이. 만주 쪽하고 요동 쪽에 있었는데 조선하고 고려 때부터 계속 얘들을 이제 통제하는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한 지도인 누르하치라는 얘가 등장해서 이 여진족 부족들을 통합해서 명나라를 정벌해서 명나라를 진짜로 멸망시켜요. 자, 명나라는 무슨 족일까요? 명나라는 한족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때 간 게 누구야? 처음에 앞부분 줄거리에서 김영철이 여기 간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 청나라 싸우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청나라에. 근데 청나라 그 아라난가 걔가 조선에서 이렇게 명나라 도와주었던 그 군인 김영철을 아껴서 잘 대해줘요. 근데 김영철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앞부분 줄거리 있었죠? 자,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이 멸망한 명나라의
민족인 한족의 도움을 받아서 말 3팩을 훔쳐서 조선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 거였네요. 근데 지금은 아라나는 왜 만났어? 같은 편을 만났거든요. 이번에 청나라가 다른 전쟁을 하느라 이번에는 청나라가 조선한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때 이제 김영철이 간 거예요. 김영철은 명나라 원군으로 갔었고 청나라 원군으로도 지금 간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참 힘들었죠.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야, 이거 소설 주인공 이름이 좀 여태까지 봤던 고전소설 주인공 이름하고 좀 다르지 않아? 좀 진짜 같지 않아? 실화예요, 이거. 이거 김영철 씨 실화예요. 진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아저씨야. 야,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 6번에 답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 나열. 네, 김영철이 도망간 사건 나열했고요. 적대적 감정, 이게 상대를 싫어하는 감정이고 괜찮죠? 탑 1번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리 맞췄고요. 대화 속의 내용도 파악했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7번 답만 볼게요. 이거 있어 보이지만 별 문제 아닙니다. 선지 3번 볼게요.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는 아라나의 모습. 이거 초반에 나왔었던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다. 이거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자, 천리마는 명분에 가까울까? 실리에 가까울까? 이 말은 실리에 가까워요. 명분은 나를 배신했으니 널 죽이겠다. 이게 명분에 가깝죠. 실리는 내가 실질적인 이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리마라고 하니까 이게 말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말을 타고 사는 생활이 아니니까 느낌이 안 올 텐데 포르쉐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포르쉐 세대 그냥 훔쳐서 롤스로이스 좋은 차 세대 훔쳐서 지금 런한 거예요. 개빡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 됐죠? 죽이려 하는 모습은 실리를 챙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남촌가 담배 준다고 하니까 설명도 해줬죠. 그때는 담배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거 받고 막 안 받아. 난 얘 죽일 거야 했는데 받으세요 해서 그럼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문제 잘 풀어봤고 문법은 이제 주말에 잘 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추가로 훈련할 거. 이 소설 문제가 지금 이건 좀 가벼웠잖아요. 좀 더 무거운 고3 수능 문제가 이 사건 배경 갈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자, 10분 뒤에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놀지 마시고